예전에는 계단을 2칸씩도 올랐는데 요즘은 1칸 오르는 것도 조심스럽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굳은 것처럼 뻣뻣하다. 조금만 오래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려서 괜히 멈춰 서게 된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무섭게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관리가 끊기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 평온한 건강을 책임지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60대 이상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내시던 분들이 7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통증이 늘고 넘어질까봐 겁이 나고 외출이 줄어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칼슘을 예전처럼 흡수하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장과 위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필요한 만큼을 뼈로 보내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도 뼈 속은 이미 비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벼운 넘어짐에도 손목이 부러지고 엉덩이뼈가 금이 가고 그때서야 뼈가 많이 약해졌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슘제, 종합영양제, 주사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도 꼭 하십니다. 값이 너무 비싸서 계속 먹기 힘들어요. 몇 달 먹다가 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이 아니라 습관으로, 약이 아니라 생활로 뼈를 지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재료는 정말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달걀 껍질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껍질을 먹는다고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껍질이 왜 주목할 만한지 알게 됩니다. 달걀 껍질은 거의 순수한 칼슘 덩어리입니다. 무게의 대부분이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량이지만 마그네슘, 인 같은 뼈에 꼭 필요한 미네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는 젖산과 유산균이 들어 있어 칼슘이 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단백질이 풍부해 뼈를 지탱하는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버려지는 달걀 껍질과 우리가 매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요거트를 함께 쓰면 칼슘 보충과 흡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달걀을 써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달걀이든 갈색 달걀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정란, 무정란도 껍질 속 칼슘 함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신선함과 위생입니다. 달걀을 드신 뒤 껍질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안쪽에 붙은 얇은 막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아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귀찮아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삶은 껍질은 햇볕이나 약한 불에서 완전히 말립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바삭하게 부서질 정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마른 껍질을 믹서기나 분쇄기로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가루가 고울수록 요거트에 섞었을 때 이물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섭취 방법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티스푼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루를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가 좋습니다. 섭취 시간은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가 좋습니다. 공복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키도 작고 체격도 마른 편이셨습니다.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려서 겁이 납니다. 밤에는 쑤셔서 잠도 깊이 못 잡니다. 검사를 해보니 뼈 밀도가 많이 낮아져 있었고 골다공증 위험 구간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칼슘제도 드시고 약도 복용 중이셨지만 본인은 큰 차이를 못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분께 달걀 껍질과 요거트 이야기를 드렸을 때 처음 반응은 이랬습니다. 껍질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준비 과정과 섭취량,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설명드렸고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요거트에 섞어 드셨습니다. 3달쯤 지난 뒤 다시 병원에 가실 때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계단이 덜 무섭습니다. 밤에 쑤셔서 깨는 날이 많이 줄었습니다. 통증 점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사례는 계속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 한 분은 오랫동안 사무직으로 일하셨고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셨습니다. 허리가 늘 뻐근합니다. 30분만 앉아 있어도 일어날 때 허리를 꼭 짚어야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허리뼈 밀도가 낮아져 있었고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도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분도 이미 영양제를 여러 종류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건 많은데 뭐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달걀 껍질 가루와 요거트를 하루 한 번만 꾸준히 드셔보시라고요. 그리고 조건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절대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루 10분만이라도 걷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몇 번만 해 보십시오. 이분은 저녁마다 요거트 한 컵에 가루를 섞어 드셨고 식사 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정도의 산책을 하셨습니다. 4개월쯤 지났을 때는 걸음걸이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허리가 덜 굳으니까 하루가 훨씬 편합니다. 검사 수치는 큰 변화가 아니었지만 통증과 생활 불편은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낫고 싶다가 아니라 조금만 덜 아팠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만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꾸준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뼈와 관절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관리는 멈추고 몸은 그대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뼈는 자극을 주는 만큼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굳어버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다만 젊을 때보다 속도가 느릴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과하지 않게 매일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칼슘은 많이 먹는다고 더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루 티스푼 반, 이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변비나 복부 불편,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트 선택도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는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십시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시고
서서히 정량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껍질 가루는 습기와 공기에 약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1주에서 2주 정도 분량이 적당합니다. 이제 조금 더 생활 속에서 쉽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트가 부담스러운 날에는 두유나 스무디에 섞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죽을 끓일 때 티스푼 끝만큼 넣어도 맛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미역국이나 된장국처럼 국물 요리에도 아주 소량 넣으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챙겨 먹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섞여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칼슘은 햇볕을 보지 않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가볍게 햇볕을 쬐고 걷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조금만 병행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더해도 효과는 훨씬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대부분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지는 순간 사람은 포기합니다. 단순해야 오래 갑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뼈는 어느 날 갑자기 부러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끝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채워주면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버려지던 달걀 껍질이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를 다시 떠받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실속 있는 관리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말 것. 이 작은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무릎과 허리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뼈와 관절이 오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며 느낀 게 있습니다. 뼈와 관절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아프다는 사실 때문에 삶의 반경이 점점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계단이 무서워지고 넘어질까봐 외출을 미루고 산책하던 길을 포기하고 사람 만나는 자리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그로 인해 세상이 좁아지는 게 어르신들께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편해지면 됩니다. 조금 덜 시큰거리고 조금 덜 무겁고 조금 덜 두렵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기적을 약속하는 비법도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식탁에서 조금씩 뼈를 보태주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늘 버리던 달걀 껍질, 그리고 냉장고에 늘 있는 요거트, 이 평범한 조합이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를 조금 더 오래 버텨주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나이를 먹지만 관리는 지금부터입니다. 70대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고 이미 시큰거린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뼈는 자극을 기다리고 있고 관절은 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꼭 완벽하게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걸으셔도 괜찮고 잊어버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완전히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성실하게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돌려줄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조금 더 걷게 만들고 조금 더 웃게 만들고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무릎 때문에, 허리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넘어질까봐 혼자 외출하기가 조금 겁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정보를 주기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손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생활 속 건강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며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나 고민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건강 찾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야기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 그리고 남은 시간들이 조금 더 편안하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